22대 총선 우리 지역 후보를 만나다. 오늘은 아산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예비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으셔가지고 본선행을 확정 지으셨는데요. 소감과 함께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산이 험지이기 때문에 도전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기에 아산시장 2번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복기왕 그때 시장 때 일 잘하더라,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었더라, 이런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을 힘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복기왕을 불러다가 쓰고,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복기왕을 부르고, 그런 경험이 있는 복기왕을 방송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생각을 대신 표현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방송 패널로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이 준비된 것을 우리 아산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에 잘 훈련된 복기왕 같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정치 일선에 나가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좋은 대표로서 복기왕이 뛸 자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번 총선에서 제시할 대표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시대의 현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밝힐 미래상을 제시하는 공약. 저는 미래상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 공약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87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된다. 이것 또한 헌법을 바꿀 때 진정으로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헌법을 바꿀 때 가능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폐해가 크다. 이것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 기후위기와 인구 절벽의 시대를 바꾸려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헌법에 마련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22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첫 번째 정치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꼽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산으로 이제 돌아와서 교육은 어느 시대 누구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은 과거에 제가 시장 시절에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요즘은 다소 그러지 못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공약 또한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를 꺼내면서 정책은 제시하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을 더 확대해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그런 아산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아산의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신창 지역에 고등학교가 더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 저는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창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특구 조성하는 것,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방법을 찾아나가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원도심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아산 세무서, 지금 배방 쪽에서 월세 내고 있는 그 건물을 벗어나서 우리가 온천지구에 이미 부지도 기재부에서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쪽으로 건물을 짓는 것,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GTX C노선이라고 해서 아산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이런 그 열차입니다. 빠른 열차인데 이 사업이 전부 다 지방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우 좋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발표는 했으나 결국은 다 지방비로 하게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국비의 비중을 높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기와 속도를 당기는 것, 이것이 저는 22대 국회의원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선도 아산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온양온천을 넘어서 신창까지 연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원도심의 미래 발전에 매우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아산 시민들 모두가 염원했던 지역의 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경찰병원 아산 분원, 이것이 550병상의 규모를 갖춘 상급 종합병원의 수준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가져가야 될 첫 번째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병원의 550병상 이상의 그 종합 상급병원, 이것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고 이것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복귀왕이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 다음 상세한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배포될 그런 우리 공약집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약이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요. 지역의 시급한 현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갑지역과 을지역, 국회의원 지역으로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비교를 해보면 신도시 쪽은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데 원도시 쪽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그동안은 달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궁복원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와 개발 발전과는 배치되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원도심 발전이 지체됐던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도심을 발전시켜서 원도심과 신도시 모두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이고, 그를 위해서는 원도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은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또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저의 시장 경험 속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 저는 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일 때 원도심의 발전은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GTX C 노선의 온양온천과 신창까지의 연장과 아산 세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원도심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창과 선장 지역에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가 속도가 늦어지지 않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비를 끌어와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것 또한 다음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저 복귀왕이 하겠습니다. 온양 행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까 또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문화재 보전과 개발이라는 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거 구온양, 제가 구온양 출신인데 그곳이 온양 향교도 있고 한 것처럼 중심지였다가 기차역이 이쪽으로 나고 하면서 지금은 현재 이 온양 시내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과거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왔던 행궁의 터가 있다라고 하고 그 역사적 근거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장사도 하시고 뭐 집도 지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행궁을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호텔과 이쪽이 터이다라고 저희가 과거 용역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다 파헤쳐야 됩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쪽 일대는 사실상 어떤 개발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행궁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역사적 고증 과정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개발 행위를 못하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런 터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 원도심의 개발을 촉진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을 주장할 때 저는 한쪽은 사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외국의 경우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건물 아래 터가 보이는 유리, 두꺼운 유리를 만들어서 여기가 이런 터였었다. 이 터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 사항도 좀 바꿔야 되겠지만 그 문화재 복원에만 초점 맞춰 있을 때 원도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에서 문화재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신당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의 신당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신당들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신당으로서의 영향력보다는 그 후보의 인물, 인지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 분들은 당에 속하거나 혹은 무소속이거나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구에서의 신당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복귀왕은 아산이다. 너무 건방진가요? 아산에서 태어나서 아산에서 정치를 하고 감사하게도 최연소 타이틀,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시장 이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정치인들이 아이와 가족들은 대도시에 두고 본인만 있었잖아요. 저는 매우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아이들도 모두가 다 아산에서 초등학교부터 다 졸업시키고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산은 온전히 저 복귀왕의 과거이면서 현재이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복귀왕은 곧 아산 그 자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저 복귀왕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시장으로 일도 하게 허락해 주시고 국회의원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과도 일을 해보고 국회의장과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방송에서 우리 아산시장이 방송에 가서 말을 하네? 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실 정도로 방송 패널로서 활동 2년 동안 해왔습니다. 복귀왕 많이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중앙정치에서 아산의 대표로 일하고 싶습니다. 아산 시민께서 키워주신 저 복귀왕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복귀왕 아산의 대표로 부끄럽지 않게 아니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